여러분 한번 풀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했던 내용을 반복할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을 할 건데 항상 기본적이고 우리 복원에서도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런 말 하죠. 자, 그런 내용이 어쨌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것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개념치 마세요. 왜냐하면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3월 19일 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난해한 문제, 또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하는 문제가 나와도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합격에는 문제가 없다. 그 생각만 하시고, 총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의 결과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도 여러분 이 점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요렇다는 거를 한번 다시 집어보려고 합니다. 전혀 엉뚱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자, 51번에 보시면 공기의 자정작용하고 뭐 우리가 인공적인 정수 과정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공기의 자정작용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짝꿍끼리 매칭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 이 짝꿍하고 다른 짝꿍하고 매칭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바람이 불죠.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는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바람이 휙 하고 불면은 거기 모여있던 먼지 무더기가 흩어지잖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흩어지죠. 희석. 그죠? 그래서 매칭을 여러분 바람 나오면은 뭐다?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번에 볼게요. 5번에 보면 비와 눈에 의한 이라고 했죠. 자, 비와 눈에 의해서 깨끗해지잖아요. 쓸려서 깨끗해지잖아요. 씻겨져 내려가니까. 그래서 비와 눈에 의한 무슨 작용? 세정작용. 짝꿍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에 의한 세정작용 X라고, 비와 눈에 의한 희석작용 X라고요. 짝꿍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우리 햇빛, 자외선이 하는 일 중에서 살균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럼 살균작용을 하니까 공기에 유해인자가 있더라도 햇볕이 내려쬐면서 균을 일부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거죠.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입니다. 적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이라고 하면 틀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에 산소와 오존에 의한 이라고 했어요. 자, 산소에 제가 그냥 포커스 두자 그랬습니다. 산소에 의한 산소와 결합한다고. 왜냐하면 공기 중에는 아무리 공기가 오염됐다 하더라도 산소가 있잖아. 그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했다? 환원이란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라고 했었죠. 산화작용. 되셨습니까? 산화작용.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다가 식물을 심어두거나 식물이 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이고 자기가 뿜어내는 산소를 뿜어낸다 그랬죠.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교환된다 그랬죠. 그거를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기에 식물의 동화작용이라는 말도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말도 맞고요. 또는 더 보편적으로 많이 묻는 말하는 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자,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교환작용이라고 하죠. 교환작용.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이 말 나오면 여러분 교환이라고 생각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바꾸는 거야. 이거는 식물을 키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산소에 의해서는 산화작용. 되셨습니까?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꼭 정리하셔서 틀리셨다면 이제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연습이니까.
시험장에서는 틀리시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자, 52번에 보시면 직업병에 대해서 말했죠.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건 어떤 건데, 직업병은 어떤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야. 어떤 직업이다? 특정 직업에 종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정 직업. 그래서 뭐 사무직이다 이러면 직업병이란 표현 잘 안 써요.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런데 특정 직업에 종사했는데 내가 자궁암이 생겼다, 내가 혈압이 생겼다, 이거는 직업병이라고 판정받기가 어렵다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에서 특정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특정 질병이 발생하는 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직업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직업병이 생겼네 하고 직업병을 보상 판정 내리는 곳은 어디서 그렇게 판정해 준다 그랬어요? 어디서? 근로복지공단. 그죠? 직업병을 보상 판정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되셨죠?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판정을 내려주면 어느 보험에서 이 돈을 지불해요? 산재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하죠. 뭐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치료비, 의료비 도와주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동안에 일을 못할 거니까 소득, 생활비를 도와주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의료와 소득을 함께 보장한다는 거. 그죠? 그게 특징이었어. 그럼 이 사람이 직업병인지 아닌지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생기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많이 나가지 않게 하려면 직업병을 예방해야 되겠죠. 그럼 직업병을 예방하고 또 생겼다고 하면 빨리 발견하고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죠. 그럼 이때 직업병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건강검진은 특수건강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특수건강진단.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직업병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거 보면은 소음성 난청이라 그랬죠. 소음성 난청 하면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야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많다? 시끄러운 거 하면 어떤 거예요? 뭐 판금 작업 있죠. 판금 작업. 그래서 판금 작업 뭐 자동차 구겨진 거 막 때려서 막 이제 펴야 되겠죠. 얼마나 시끄럽겠어. 판금 작업. 그 다음에 또 돌 깨는 거 있잖아요. 차감기 하는 거. 보도블록에 드르륵 소리 나는 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런 곳에 있으면 소음성 난청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귀마개. 괜찮네. 귀마개 착용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레이노시병이라고 그랬어요. 자, 레이노시병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떠올라야 될 게 진동. 그죠? 진동. 그래서 진동에 의한 장애. 예를 든다면 그 차감기도 마찬가지도 돌 깨는 거 하면 여러분 드르륵 하면서 막 떨리겠지. 이런 진동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또 생길 수 있습니까? 손이나 발끝이 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됐어요. 추위에 노출됐어. 그럼 추위에 노출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막 이 색깔이 울긋불긋한 거 이런 거죠. 그런 게 바로 레이노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이노시병 하면 여러분이 보건에서 그냥 진동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진동에 의한 것도 있고 또는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이때 추위가 몸 전체가 아니라 말초 끝부분이 손이나 발 이런 데가 노출되었을 때 레이노시병이 생길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방법은 추위에 노출된 경우에 예를 말했네요. 예방을 말했네요. 그럼 뭐를 해야 돼?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죠.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폐증이라고 했죠. 자, 진폐는 여러분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먼지, 분진이죠. 분진. 자, 분진이라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또 뭐가 있었어요?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인데 특히 일반 먼지를 막는 거가 일반 먼지 때문에 생긴 게 진폐증이거든. 그러면 일반 먼지를 유해 먼지 분진을 차단하는 마스크를 뭐라고 한다? 방진 마스크라고 하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를 방진 마스크. 맞죠? 유해 물질 하는 거는 방독 마스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방진 마스크는 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다. 끼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잠한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이거 다른 풀이 하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잠한병은 해녀병, 감압병, 당수병 전부 다 어떤 거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한병은 어디서 생겨요? 교량가설. 그래서 어디서 생기나 어느 일을 하는가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량가설. 그래서 교량가설이란 게 밑에다가 다리 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교량가설 또는 잠수, 그죠? 잠수부 이런 사람들한테 해녀병 이런 거죠. 그래서 밑에는 지대가 어떤 거다? 저 밑에는 저지되는 기압이 높은 거죠. 고기압에서 일을 하다가 빨리 위로 확 올라와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한병의 원인이 뭐냐 이래 말하면 빠른 감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예방이 아니라 이게 원인이라고. 그럼 이게 때문에 생겼으니까 빠르게 압을 낮추면 안 되겠죠. 천천히 감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잠한병 예방법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VDT 증후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작업을 사무직처럼 오래 한 곳에서 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생기는 거 있죠? 작업을 하는 패턴에 따라서 이거는 하면 어디가 아파요? 목줄기가 아프죠? 그 다음에 날개죽지도 아프죠? 견갑부, 날개죽지 그리고 팔도 이런 데도 쭉 아프겠죠? 경견완, 상완, 증후군이라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계속 컴퓨터를 한다든지 일을 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방하자? 작업 시간을 중간중간에 한번 쉬어주면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바른 자세를 해주고 이런 것 등이 예방법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벤젠 하면은 어떤 직업병이 떠올라야 돼? 몇 가지 더 해보면 벤젠 하면은 재생불량성 빈혈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카드뮴 하면은 어떤 거? 이타이병 여러분 기본이죠. 이타이는 카드뮴 그 다음에 수은 하면 뭐예요? 미나마타병 이런 것도 다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미나마타병. 그 다음에 인쇄공이나 축전지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거에 중독되기 쉬워? 납중독. 그죠? 납중독. 그래서 납중독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빈혈 하면은 납중독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랜 동안 바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근로를 하고 있어. 그래서 햇볕이 계속 내려졌어. 그때 체온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뭐예요? 열사병이죠. 열 때문에 죽는 거야. 열사병이죠. 열사병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된다? 열사병 하면 체온 조절 중추 그리고 얼음물 또는 안에 내부 장기를 좀 식혀야 되니까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관장한다. 무조건 시원하게 해줘서 막 식히는 거 이런 말 나오면 열사병이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때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렸어. 그래서 온몸이 쩌리쩌리 뻣뻣해지는 거 열경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열경련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염분 소실이니까 소금을 준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소금물을 주나 이온수를 주고 그게 안 된다면 생리식염수를 IV로 해서 줘야 되겠죠. 그런 것 등도 여러분 같이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에 보시면 수혈의 사고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혈 받다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헌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혈할 때 체혈 금지 대상자에 누가 들어갔었냐면 매독 들어갔었잖아요. 체혈하면 안 돼. 매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에이즈 했었죠. 매독 에이즈. 그 다음에 C형 간염 이거 주로 왜 생겼어요? 수혈 때문에 생겼잖아요. C형 간염, 유사 에이즈라고 됐습니다.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으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옮으니까. 그 다음에 감염되니까. 그 다음에 레지오넬라증, 이건 여러분 뭐더라? 레지오넬라증은 에어컨 그 냉매 있죠. 그게 좀 오염된 거를 썼을 때 뿜어져서 나오면 레지오넬라증 하는 거. 이건 에어컨 이런 것도 올라야 돼. 에어컨. 그러면 이거는 수혈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 말라리아 있죠. 자, 말라리아 여러분 우리가 그 검단 이런 쪽인가 김포 가는 쪽에 예전에 몇 년 전에 말라리아 생겨서요. 제가 학교에 재직했을 때 학생들도 말라리아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몇 년 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는 체혈을 하면 안 돼요. 말라리아는 3년 이내는 체혈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된 적 있어. 그러면 3년 동안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헌혈을 할 수 없다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말라리아도 맞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중요한 거 C형 간염이 있다면 또 뭐가 있었어요? B형 간염 있잖아. 그죠? B형 간염도 이것도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B형 간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을 완치했다면 6개월은 지나야 돼. 6개월은 지나야 돼. 그래서 B형 간염도 옮겨.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B형 간염을 잘 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완치를 했어요. 그럼 완치를 했다면 6개월은 경과해야 됩니다. 6개월 정도는.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 그래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말라리아, 에이즈 이런 거 그리고 또 혈액암 종류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적어 놓을래요? 사람 T세포 그냥 혈액암 종류야. 그냥 이런 비슷한 이름 나오면 여러분 이것도 하면 안 돼 하고 생각하세요. 감염되니까. 이름이 길어요. 자, 사람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감염증. 아유, 두야,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외울 거 없어. 그냥 T세포,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감염되니까 헌혈을 하면 안 된다. 체혈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A형 간염은 해도 돼, 안 돼? A형 간염은 해도 돼. 검사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혈당이 높은 사람, 해도 돼요, 안 해요? 체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체열을 하면 안 되는 대상자, 가장 보편적인 거, 요런 감염병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체열을 하려고 했는데 체열을 못했어. 그래서 체열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을 뭐라 그럽니까? 체열 금지 대상자라 그러죠. 그래서 체열 금지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이 사람 체열을 못했거든. 근데 그 비밀을요, 다른 사람한테 룰루룰루룰루 하고 떠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다른 비밀은 전부 다 3년에 3천이었어. 결핵 환자 비밀을 룰루 떠들었다? 3년에 3천. 다른 환자 비밀을 누설했다? 3년에 3천. 그런데 체열금지 대상자 비밀은 얼마였죠? 얼마였어요? 2년에 2천이었죠. 2년에 2천이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체열을 하면 안 되는 사람 비를 뽑았거든요. 뽑았을 때 이 사람 비는 수혈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 비를 뭐라 그래?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죠. 부적격 혈액. 그러면 부적격 혈액은 바로 버린다 하면 틀렸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겉면에다가 사유를 적어야 되죠. 겉면에 사유를 기재했어.
한 번 더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로 격리 보관했습니다. 잠금장치에다가 해서 일반 혈액과 따로 보관했어. 그리고는 세 번째 절차에 따라 폐기했어요. 끝이 아니고 폐기하고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었습니다. 절차 잘 정리하시고요.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4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54번 문제. 자, 감염병 전파 어디 갔지? 감염병 전파 과정의 차단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감염병은 먼저 퍼져가는 발생 과정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주인공이 있어야 되겠죠.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병원체가 어딘가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랬어? 병원소. 병원체가 들어가서 사는 장소, 숙주죠. 이 안에 있어야 되겠지. 자리를 잡았어. 근데 그 안에만 자리 잡고 그냥 있으면 진정한 감염이 아니죠. 내가 애취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또는 내가 콜레이, 장파, 세장, 수인성 감염병에 걸렸는데 이 손으로 음식물을 만져서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었어. 그럼 손을 통해서 또 나가는 거죠. 또는 성접촉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병원체가 다른 곳에 가려면 빠져나와야 되겠지. 탈출이지. 그럼 이 탈출 중에서 가장 흔하고 위험한 탈출의 통로는 어디예요? 호흡기계가 가장 위험한 탈출 통로가 되겠죠. 탈출했어. 그럼 탈출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막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야 되겠죠. 전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퍼져나가다 보면은 계속 공기 중에서만 지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어딘가에 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들어가서 사는 장소는 조금 전에 들어갔던 병원소다 아니다? 아니죠. 새로운 숙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를 신숙주 또는 그냥 새로운 숙주에게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입을 해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겠지. 다른 사람한테로. 그래서 내가 애취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갔죠. 그러면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죠? 누가 걸려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감수성이 높다 낮다 감수성이 높은 숙주 그죠? 감수성이 높은 숙주는 또 감염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애취하면서 병원체가 또 탈출하겠지. 그리고 퍼져나가겠지.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겠지.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걸리겠지. 이것처럼 계속 강강수월래처럼 빙글빙글 돌 겁니다. 그럼 이때 감염병의 전파 과정을 차단하겠습니다. 전파 과정의 차단입니다. 자, 환자를 여러분 많이 퍼져나가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빨리 환자나 보균자를 빨리 찾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안 옮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만 해도 뭐 지금 3월 2일 날부터는 그 방역 체제가 지침이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 미접종자 내에서 7일 이런 거 있었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은 돌아다녀도 된대. 가족들은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막 다니면서 또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파만파로 어떻게 보면 더 퍼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야 치료해야 전파를 차단하겠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환자 잘 나왔어요. 또 여러분 이것도 의사와 환자를 격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지. 의사 환자 이게 아니라 의사 환자야. 의사 환자는 뭐였어요? 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사람 인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죠. 증상도 있고 다 있는데 PCR 검사에서는 안 나온 거야.
또는 신소강원 검사에서는 안 나온 거죠. 아, 이상한데 왜 안 나오지? 이런 사람을 의사 환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의사 환자도 여러분 어떻게 본다? 코로나 지금 우리나라 방역 지침을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 환자도 좀 어떻게 해야 돼? 좀 떼어놓으면은 혹시 이 사람도 열에 10번 케이스 중에서 많은 경우가 감염병 PCR 검사에서 나중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의사 환자도 격리를 하자는 거죠. 격리를 하자. 그러면 전파가 차단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병원소를 제거한다 그랬죠. 이때 병원소를 여러분 꼭 사람만 생각하지만 사람을 그럼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때 병원소가 들어가 사는 장소가 모기가 될 수도 있겠죠. 모기. 황열, 댕기, 모기가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잖아. 또는 뭐 쥐 이런 게 또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쥐 잡아, 모기 잡아, 파리 잡아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병원소를 없애면은 전파가 차단되지 않겠느냐. 돼지 살처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원소는 들어가 사는 장소야.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생명체가 아닌 곳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소를 없애는 게 전파를 차단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에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깨끗하게 하면 퍼져나가는 게 좀 차단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예방접종이라 그랬죠. 요거는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 맞습니다. 근데 이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전파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전파라는 말이 나왔을 땐 이미 생긴 거지. 예방접종은 진정한 예방접종의 의미는 생기기 전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몇 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이잖아요. 1차 예방. 그래서 예방접종은 전파라는 표현 앞서서 전파 전에 미리 아무도 안 생겼을 때 하는 게 예방접종이거든. 그래서 약간 거리가 먼 것은 예방접종이 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고 54번 문제를 틀리신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 풀이를 함께 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번 보시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방접종입니다. 나머지와는 더 확연하게 예방접종은 전파 이전에 하는 거 방법, 그 방법을 예방접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봐주시고, 그러나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 있습니까? 감염병 발생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주력해야 될 거는 안 생기게 예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를 할까요? 예방접종을 한다고. 발생 전이니까 예방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예방에 초점을 두고 그럼 이미 감염병이 생겼어요.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예방접종은 사실은 좀 물 건너 갔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와 상황을 조금 같이 매칭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예방접종은 진정한 예방접종은 발생 전에 하는 거고 발생 후에는 해야 될 일이 뭐가 될까요?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는 감염이 돼서 증상이 드러난 사람을 이런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게 가장 먼저인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55번. 자, 모자보건법상 인공중절 수술의 허용이 보기 어려운 것은 이 말은 인공중절 수술 해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 말인 거죠. 자,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해도 되는 경우는요. 강간이야. 강간에 의한 임신 그리고 혈족에 의한 임신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요. 유전적인 장애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아이가 내가 임신을 하면 유전적인 질병을 앓을 거야. 그걸 안다면은 인공중절 수술을 해도 된다고요. 또는요, 인부가 임신을 지속했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다. 예를 든다면 인부가 심한 심장병이요. 심장병. 자, 우리가
본인의 심장 하나로도 본인 몸뚱아리 하나라도 버티기 힘든 심장이야. 그런데 태아가 있어. 아기가 있어. 그럼 그 아기한테도 피를 줘야 되고 다 혈액을 줘야 되는데 그 심장이 얼마나 더 지치겠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건드기 힘든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기를 출산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낙태를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 수술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도 이 사람 심한 심장병을 있으니까 이 사람 엄마 죽는다니까 그러면 해도 돼 하고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유산입니다. 인공중절 수술은. 그럼 이런 유산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치료적 유산이라고 하죠. 치료적 유산, 치료적 유산. 그래서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또는 또 임신을 했는데 풍진에 걸렸어. 임신 초기에. 그럼 아기가 퍼펙트한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치료적 유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번에 보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해. 이거는 나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만의 그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임신을 했다 그래서 낙태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저는 짐작이 돼. 약을 먹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거 해롭지 않게 해서 뭔가 의사 오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56번 정신건강 증진시 사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외되는 것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푸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보건이나 건강증진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하면 안 된다? 치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권하지 않아. 여간하면. 그리고 또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 입원의 기간은 어떻게 해주길 원한다? 최소한의 치료를 권하고 그리고 제일 아이디어란 건 어떤 거다? 내 발로 내가 걸어오는 자의 입원을 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 증진이란 표현은 이미 생겼을 때가 아니고 생기기 전에 업시키는 거니까 치료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건강 뭐가 있어요? 건강 증진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 증진 시설 하면은 어디가 들어갑니까? 심하다 하면은 의료기관이 들어가겠죠. 정신의료기관 들어가겠죠. 또는 의료기관에 갈 정도는 아닌데 집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어느 곳에 좀 머물면서 좀 요양을 하자.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양시설이 안 있어도 될 것 같아. 많이 좋아졌어. 근데 이 사람 그냥 사회로 내보내면 뭐 먹고 살 거야? 그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정신재활시설에서 뭔가 작업치료라든지 상담도 받고 해서 사회에 들어갔을 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요원들이 있었잖아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 누가 있었습니까? 앞에 정신건강이라는 말 붙이세요. 정신건강 간호사 케어해야 되잖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야 됩니까? 또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 같은 데서 누가 있어야 될까? 임상심리사. 심리사 있어야 되겠죠. 또 이 사람들을 또 어떤 곳에 또 연계시켜주고 좀 그 사람의 복지를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활치료해야 된다며. 그럼 재활치료하려면 또 누구도 필요할 수 있을까?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의사 있다 없다? 없어요. 되셨어요? 헷갈리지 마실 것.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57번. 자, 우리가 법적으로 보관 연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연도에서 기억할 게 간호기록부 이거 몇 년이었어? 5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5년 보관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있었어요? 5년 보관한다면 간호기록
그죠? 간호기록, 그리고 조산기록, 조산사가 기록한 조산기록, 또는 뭐 검사 소견 뭐 이런 거 있죠? 검사 소견 이런 거. 또 어떤 거 있었다? 5년 하면은 룰루룰루룰루 무슨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 보편적인 거 기억하세요? 기본 계획 이런 거 전부 다 5년이었어. 그 다음에 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기억하세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도 5년이었어. 구강보건 실태조사는 3년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환자 명부, 환자 명단 5년 보관이었어요. 그런데 감염병 환자 명단은 3년,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는 10년 되셨죠?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간호기록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바이탈 사인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IO 들어간다 그랬죠. IO 섭취량과 배설량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단답형으로 투약, 그 다음에 또 처치, 어떤 처치했다. 그리고 또 어떤 간호를 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었죠. 자, 결론. 간호기록부에는 바이탈 사인, 그 다음에 IO, 그 다음에 투약, 처치, 간호 이런 거 들어갔었죠. 그런데 5번에 보면 진단, 진료경과 이런 건 진료기록부 이런 데 있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자, 58번에 여러분, 우리가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보기가 있는 건 제가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월 19일 날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낯선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낯선 거.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정말 확실한 거를 찾아버리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확실한 거를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틀린 거 찾는 거에서 여러분, 자 1번 잘 모르겠어. 글리세린 관장이 온수하고 몇 대 몇 하는 거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좌측이나 심스위가 추천 자세이다. 이거 여러분 몰라? 이거 알죠? 이거 알잖아. 그 다음에 4번에 볼게요. 관장 튜브는 삽입 길이를 얼마를 넣으라 그랬어요? 7.5에서 10cm. 어디를 향해서? 배꼽을 향해서 넣어라.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나머지 그럼 모르겠어. 1번, 3번, 5번 헷갈려. 근데 3번 한번 보자, 여러분. 3번에 보니까 관장통의 용액이 다 들어가면 잠금장치를 잠근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장통의 용액이 다 들어가면 잠그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관장통의 용액이 약간 남아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이유는 공기가 안 그러면 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확실한 틀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인 건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린 문제에 여러분이 분석했을 때 있는지 각자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틀린 문장이 되잖아요. 관장통에 용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았을 때 잠그고, 그리고 또 관장 튜브를 집어넣을 때도 바로 직방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한번 흘러보내고 집어넣고,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틀린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멘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찾아내면 답이 보인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58번이 눈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58번 계속 풀고 있지 마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다 풀고 나서 다시 보시면 아, 다른 거는 확실히 모르지만 3번은 아니구나 라고 구별하시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유있게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 글리세린 관장이라 그랬죠. 글리세린은 뭐야? 기름이지. 미끌미끌한 기름이지. 그럼 이거를 넣어서 한다는 말은 기름을 넣어서 변을 어떻게 하고 싶다? 부들부들 부드럽게 만들고 싶죠. 딱딱하니까. 이런 관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들부들 윤활 관장이라고 했죠. 윤활관장. 그래서 윤활관장 하면은 대표적인 게 글리세린 관장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오일을 주입해서 변을 부들부드럽게 만들었다 하면 윤활관장 되셨어요? 이거는 글리세린하고 온수를 따뜻한 물을요 반반씩 준비한다.
그냥 맞는 말이지. 그러면 넘어가. 그 다음에 5번에 볼게요. 5번에 보시면 정체관장이라는 말 나왔죠. 자, 정체관장은 여러분 어떤 거야? 이거는 약물을 키워드가 어떤 겁니까? 일정 시간, 금방 그냥 15분, 20분 있다가 바로 싸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약물을 장 내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머물러 있게 해서 치료의 효과를 노리는 거, 그거를 정체관장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약물을 일정 시간 내가 예를 들어서 머물러 있게 하려면 장안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나? 덩이 내용물이 가득 있으면 내가 머물러도 덩 때문에 다른 균을 잡는다든지 다른 뭔가 빼야 될 독소를 못 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경화 환자 몸 안에 그 안에 독소를 좀 빼고 싶어요. 독을 빼고 싶은데 덩이 가득 있으면 독소가 빼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정체관장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전에 뭐를 해야 된다? 깨끗하게 변을 비워야 돼. 그래서 장을 우선 일단 비우고 그 안에 빈 공간에 약물을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체관장을 한다 이 말은요. 그 전에 미리 변을 깨끗하게 비우는 청정관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청정관장은 다른 말로 배변관장 또는 다른 말로 배출관장이라고 하죠. 배변관장, 배출관장, 장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청정관장, 청결관장 같은 말이에요. 되셨어요? 이거는 변을 빼는 거잖아. 근데 정체관장은 변이 없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청정관장이 필요하다. 되시겠어요? 요거 여러분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58번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실 때는 맞추셔야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자, 59번에 보시면 다제내성균이라고 그랬죠. 자, 다제내성균 이거는 약에 내성이 있는 균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접촉으로 많이 옮거든요. 그래서 접촉으로 옮으니까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접촉으로 옮으니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맞는 말이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접촉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혹시 내 옷에 유니폼에 닿아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덧가운을 착용한다. 위에 덧입는 가운을 입는다는 거죠. 하죠. 그 다음에 또 5번에 보시면 휠체어를 환자가 썼어요. 그럼 바로 쓰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소독해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 내려가는 곳에 미리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5번에 보시면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 격리한다? 아니잖아. 보호자 동의 상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떼어놔야 되겠죠. 격리가 선택되겠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염증의 국소 4대 증상 외우십시오 여러분. 국소 4대 증상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빨갛게 되죠. 그 자리가 열리 후끈후끈 나요. 그리고 그 자리가 팅팅팅팅 부었어요. 그거를 종창, 다른 말로 부종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아파요. 이 네 가지가 국소적인 염증의 4대 증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5대 증상까지 넣어볼까요? 하나를 더 넣는다면 내가 발가락 쪽에 염증이 생겼어. 그랬더니 내가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게 힘들어. 수의적 운동장애. 수의적 운동장애라는 거는 움직여보세요 했을 때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거를 수의적이라 그러죠. 그럼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요 발이라는 거는 걸어야 되겠지. 근데 너무 많이 염증이 심해가지고 못 걷겠어. 그래서 걷는 기능에 있어서 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야. 이거를 전신 증상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전신 증상이 아니라 국소 증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염증 생긴 거 이런 것도 올리셔.
되셨어요? 그런데 5번에 보시면 백혈구가 증가했다. 이거는 무슨 증상이다? 전신 증상이라고 합니다. 백혈구가 증가한 거는 전신 증상이죠. 그래서 전신 증상 하면은 염증 생겼을 때 전신 증상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따라 몸이 찌뿌둥한 게 밥맛이 없어요. 그럼 몸이 계속 힘들어요. 나른해요. 즉 권태감이라고 하죠. 권태감이 막 생기는 거야. 권태감, 나른함, 권태감이 생겨.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열나지. 그래서 열이 나는 거죠. 그럼 이때 열은 체온을 쟀을 때도 열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신적 발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소염증에서도 열 났거든. 근데 국소염증에서 열은요, 체온을 잴 때는 열이 난 게 아니라 염증 있는 부위만 뜨끈뜨끈한 거야. 근데 몸 전체가 열이 났다 하면은 전신 증상인 거죠. 되셨습니까? 자, 요런 것들. 그리고 백혈구가 증가했다 하면은 전신 증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기억하실 것.